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뉴욕 일원도 낮 최고 기온이 9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9일 하원이 동성결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뉴욕시 시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퀸즈 일부 지역의 경우 아시안 커뮤니티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뉴욕 일원도 낮 최고 기온이 9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는 쿨링센터를 가동하고 폭염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를 기록하는 등 어제부터 시작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더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내일은 청둔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까지 예보되고 있어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로 예상되지만 체감온도가 10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가 토요일은 96도, 일요일은 98도가 예상돼 최고 기록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폭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일주일 이상 90도를 기록한 것은 지금까지 21번에 불과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폭염이 있었으며 뉴욕시 역사상 가장 긴 폭염은 1953년으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12일간 지속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어제부터 5개 보로 전 지역에 쿨링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쿨링센터 위치와 정보 확인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으로 인해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북미 지역도 폭염과 화재로 신음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중남부인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루이지애나주, 아칸소주, 미시시피주, 테네시주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경보 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뉴멕시코주, 캔자스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엘레베마주 등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폭염경보와 주의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억 명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중남부와 북동부에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지역 기온이 110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동부와 네브라스카주, 사우스다코타주 서부, 캘리포니아주 북부는 화재 위험을 알리는 적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적기경보는 높은 기온과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을 때 발령됩니다. 현재 13개의 주에서 대형 화재 85건이 발생해 약 1만 2천 제곱킬로미터가 불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텍사스주 7건, 알래스카주와 워싱턴주 각 2건 등으로 10건이 넘는 화재가 신고됐습니다. 각지에서 소방관 약 6,800명 등이 불을 끄고 있으나 높은 기온 탓에 진화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자 도시별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수영장 7곳의 폐장 시간을 오후 11시 45분으로 늦췄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보스턴은 21일까지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선크림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갱신법안 상정을 발표하는 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레이스 맹,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아트, 노마 토레스 연방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귀합법은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격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오늘 연설을 통해 법안의 당위성과 지지를 당부했고, 민권센터의 박채원 이민자 정의활동가는 서류 미비 신분인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It will allow our family members to get affordable health care and get other benefits they very much deserve as taxpayers. It is vital that legislators enact legislation that reduces the harm upon those targeted, including and especially Black, Brown, Asian, Indigenous, and immigrant communities.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민권센터는 1,100만 명 서류미비자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여러 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공화당이 팽팽한 연방상원에서의 처리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가격이 하락 추세인 만큼 정유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름값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유가 관련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면서 휘발유 가격은 34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한 달에 평균 약 2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여분의 달러와 센트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한 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올린 게시물에서 유가는 6월 고점에서 20% 하락했지만 주유 펌프의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전략적 비축이 위해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했으며 우리의 글로벌 파트너들을 규합하여 총 2억 4천만 배럴의 석유를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며 우리의 행동은 효과가 있고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침공하고 유가가 오르자 업계는 발빠르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그러나 이제 유가가 낮아졌지만 미국인들은 그러한 절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낮은 가격이 이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기름값 하락을 강조하면서 정유사들에게 소비자 가격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을 두고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위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지난 19일 하원이 동성결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어제 동성결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 존중 법안을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 종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이후 동성애와 피임 등 다른 기본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하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것에 대비해 법률로 이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 47명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제럴드 네들러 하원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도 이성애자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든 불행하든 동성부부가 결혼하고 싶다면 그럴 권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석수가 공화당을 근소하게 앞서지만 상원은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동성혼 관련법을 연방법이 아니라 각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의약국 책임자가 앞으로 식품과 담배류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분유의 품귀소동에 대한 대책미흡과 줄 전자담배 감독에 관련한 비판과 항의가 몇 달째 계속된 데 이어서 나온 최신 책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로버트 캘리프 FDA 국장은 앞으로 FDA의 식품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구조, 자금, 인력 투입과 지도력 등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FDA의 담배센터 역시 전통적인 담배와 흡입식 전자담배 상품들을 감독하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신제품의 증가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프 국장은 의회에서 FDA 업무를 지원하는 비정부 연구단체인 레이걸 우달재단이 앞으로 60일 이내에 식품과 담배 담당 부서에 새로운 감독과 평가를 맡을 전문 인재들을 보충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프 국장의 이 같은 발표는 상원의 농업분과위원회에서 FDA의 식품검사에 대해 청문회 증언을 하기 바로 전날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20여 개에 달하는 소비자 단체들은 캘리프 국장에게 현재 업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데다가 영양평가 기준도 제각각인 FDA의 식품 감독 업무를 총괄해서 이끌어갈 담당자를 따로 임명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캘리프 국장은 자신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의 약품 부문에 비해 식품에 관한 업무가 비용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최대의 전자담배 회사 줄의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판정이 법원에서 신속하게 번복된 것에 대한 학부모들과 정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특별한 과학적 문제이니만큼 앞으로 단속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를 의식해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 용량을 줄이는 유통업계의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는 속아 넘어가기 일쑤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통업체들이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운동가 에드가 드보르스키는 유통업체는 생산성이 맞지 않으면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의 원료를 값싼 것으로 대체하거나 제품 음량을 줄이는 전략 중 선택한다며 용량 감축은 소비자가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업체 더는 가장 작은 제품의 양을 14g 정도 줄였고 트레제메 샴푸는 일부 제품을 113g 덜어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스낵 도리토스의 경우 같은 가격인데도 일부 제품의 중량이 감자칩 5개 정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통업체에 이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에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제품을 살 때 그램당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캔에 담긴 커피라도 무게를 비교해보면 미세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트의 자체 브랜드 제품에 관심을 더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들 제품은 다른 유명 브랜드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데다 용량 줄이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품 포장에 신상품, 더 좋아진 등의 문구와 함께 제품 포장이 바뀐 것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유통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티가 나지 않도록 제품의 포장을 미세하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패밀리 사이즈 등 대형 포장 제품은 단위 가격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업체가 개별 제품만 아니라 대포장 제품도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뉴욕시 시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퀸즈 일부 지역의 경우 아시안 커뮤니티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거구 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인구는 약 88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60만 명 늘었습니다. 뉴욕시 의원 선거구 조정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데 이번 재조정은 2020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초안에 따르면 한인 줄리원 시의원의 지역구인 26선거구의 경우 기존 써니사이드와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티의 해안가 지역이 22선거구로 편입되고 대신 루즈벨트 아일랜드와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투표 가능 아시안 비율도 기존 31.65%에서 25.20%로 6.45%포인트 줄어들게 됩니다. 줄리원 의원은 선거구 조정위원회가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분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선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선거구에 포함됐던 미첼린된 지역의 절반이 19선거구에 포함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 분리가 우려됩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의 존 최 사무총장은 지역 커뮤니티를 나누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안대로 재조정이 확정되면 미첼린된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19선거구와 20선거구 시의원 2명을 상대로 커뮤니티 현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시의원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청문회는 8월 15일, 16일, 17일, 18일, 22일 개최됩니다. 취업 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 중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 이민 청원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NIW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5월 말 I-907 새 버전이 게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9버전 I-907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보호 등을 목표로 한 법으로 올해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4년 도입된 뒤 2008년, 2012년, 2018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재승인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이 어제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 5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계약을 일부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청은 세금 감면과 기타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 당국자들은 현대차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가 애틀랜타 동부에 전기자동차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리비안 오토모티브에 주어지는 15억 달러의 세금 감면 및 지출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IPD에 따르면 허정윤 경감은 내일 퀸즈 칼리지 포인트 소재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진급식에서 현존하는 한인 NIPD 소속 경찰 중 최고위직인 경정으로 진급합니다. 1998년부터 NIPD에서 근무한 허 경감은 104 경찰서, 109 경찰서 등 한인이 많은 퀸즈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6년 경감 진급 이후에는 맨해튼 차이나타운과 로어이스트 지역을 관할하는 7경찰서, 5경찰서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는 맨해튼 남부 순찰대 수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가 다음 달 21일까지 뉴욕시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레스토랑 위크에는 660여 개의 식당이 참여하며 메인 식사와 사이드 메뉴를 30달러에서 60달러 선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식당은 레스토랑 위크 30주년을 기념해 와인 한 병을 30달러에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한 식당은 맨해튼의 한가위, 더우, 미스터 미스타오, 단지 등 7곳이 참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